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제우스입니다. 2024년 지구과학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본 사람들은 고생 많았습니다. 자, 1번.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일부 자료를 보여줬다. 가는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증거야. 자,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증거는 지혜빙화죠. 지혜빙화. 지질구조, 해안선, 빙하, 화석. 자, 근데 이건 이제 화석 분포니까 맞는 말. 나는 해구 주변에서 측정했다. 해구. 자, 숫자에 들어있습니다. 6km 이상. 근데 이게 3밖에 안 되고, 또 대서양인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웃. 나에서 수심이 깊을수록 왕복 시간은 길어지죠. D는 2분의 VT니까. 그래서 깊으면 시간 오래 걸린다. 맞는 말. 3번입니다. 자, 2번. 그림은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중심별은 주계열성이래요. 별의 질량. 그럼 일로 갈수록 광도 커지고, 반지름 커지고,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자, 이 X축 간격 조심하시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넓은 거예요. 실제 그래프는 이런 느낌입니다.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질량이 기역인 별이 태양인 별보다, 태양은 여기 있어요. 기역은 여기 있고, 틀렸고. 생명 가능지대 폭은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은 거예요. 기역인 별이 좁다. 맞고.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른 기간은 질량이 작으면 수명이 길죠. 그래서 천천히 오랫동안 핵반응하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른 기간은 A가 더 기니까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그림 가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지금 판 아래이기 때문에 요거 열점인 거 알 수가 있고요. 혜연아, 대화하자. 그래서 해양 쪽이니까 현무암. 네,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여기도 멘틀 물질들 용융되는 거죠. 현무암질. 그리고 이쪽은 유문암질. 일부 섞이면 안산암질까지. 그래서 유부남하고 안 살아요, 형부야. 자, 이쪽으로 가면 SiO2 함량 높아지고, 온도는 얘가 높고 얘가 온도 낮고 등등등. A의 마그마는 니은 과정. A는 압력 하강으로 열점이나 해령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이런 방식이죠. 압력 감소 맞습니다.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A가 B보다 낮냐 이랬는데 A가 더 높죠. 현무암 쪽이니까 틀렸습니다. 마그마의 SiO2 함량은 B가 더 높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자, 4번. 4번은 길어서 그냥 움직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퇴적 구조를 분류한다. 이미지를 분류해주는 AI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건열 사층리 연은을 입력하고 서로 다른 사진을 10개씩 업로드해서 학습을 시킨다. AI. 자, 요런 거. 명칭이 지금 여기만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학습된 AI의 퇴적 구조의 새로운 사진. 이제 공부했으니까 찾아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사층리처럼 안 보이는데 사층리라고 하고 있어요. 역시 아직 AI는 안 돼. 자, 여기는 지금 사층리로 비교적 높은 확률로. 지금 문제를 쭉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모든 별 판단 결과는 모두 옳게 지시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맞는 겁니다. 요게. AI를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요게 맞는 건데 AI는 사층리라서 유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린 거. 자, 층리가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 이랬는데 요거 사층리죠. 사층리. 층리가 기울어져 있는. 기억이 뭐였나요?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이. 아, 그냥 기억은 빈칸이구나. 자, 문제를 풀면 나에서 A는 건열이다. 너무 길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쩍쩍 갈라져 있는 이런 거 보이죠? 쩍쩍 갈라져 있는. 여기 망치를 보여주는 거는 얘가 단면이 아니고 층리면 보여줬어. 근데 이제 망치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 나에서 A는 건열이다. 맞고. 지층 표면에 물결무늬 자국이 보이는 거는 연은의 특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에 요거는 일치한 거니까 맞고. 답은 5번. 조금 꼼꼼히 잘 읽어야 됩니다. 자, 5번. 다음은 어느 지역의 지질단면이다. 지금 역단층, 역주행한 거 보이죠? FF- 암석의 나이는 A가 지금 얘 잡아 먹혔어요. A가 먼저 있던 애죠. 그럼 A가 많다? 아, 맞는 말이죠. 단층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지금 부정합 면이 끊어졌어요. 단층 때문에. 부정합 생기고 단층이 올라간 거니까 단층은 나중이라 틀렸죠. 3번. 자, 6번. 그림가는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자, 태풍이 이제 이동하는 거. 문 열듯이 바람 방향 이렇게 되죠.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이고
자, 이동하는 관측소 P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향인데 일단 요게 기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들 찍혀 있는 거지. 풍향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은 여기를 보면 북쪽하고 동쪽 사이에서 불어왔다죠. 그래서 동쪽, 오른쪽, 북쪽 위니까 이렇게 불어오다가 점점 북풍으로 바뀌고 있네요. 이것만 보고도 이렇게 되니까 아, 얘는 기역이구나. 자, P의 위치 이제 찾았고, 기역. 태풍의 이동 속력. 이건 자료 보는 겁니다. 1, 2 요만큼 갔는데 3, 4는 더 많이 갔어요. 근데 1, 2가 빠르냐? 틀렸죠. 나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지금 T4 정도인데, 보통은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태풍하고 가깝기 쉬운데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자료를 보면 T4보다 T6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실수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자, 7번. 표는 화성암 A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와 X의 자원소 양을, 그림은 시간에 따른 X의 처음량분의 자원소 양을. 헌데 X의 처음량은 X양 더하기 자원소 양이래요. 이게 결국은 이제 총량하고 똑같은 거죠. 총량. 그래서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할 때 그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면 총량분의 자원소가 얼마다. 근데 이게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X도 1이니까 이게 지금 반감기란 얘기죠. 그래서 반감기가 4억이란 걸 알 수가 있고, 자, X의 반감기는 8억이다. 틀렸고, A에 포함된 X가 3번의 반감기를 거쳤냐. 지금 A를 보니까 X양에다가 자원소를 더하면 처음량이 되니까 이걸 2를 더해보면 6이죠. 근데 자원소 양이 5.25죠. 뭐 X의 양은 지금 0.75. 그래서 X의 양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전체 중에서 남아있는 모원소의 비율이니까 반감기에서 많이 하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지금 그거예요. 요거 이제 계산해보면 되는데 675, 5일은 5, 5, 25, 5일은 5, 5, 20, 5, 35, 5, 20, 5, 4, 20, 3일은 38. 자, 8분의 1이네요. 그럼 반감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3번 지난 거죠. 3번 맞다. 자, 그래서 얘는 반감기가 3회 지난 상태, 4, 3, 12, 나이가 12형. 암석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냐 그랬는데, 이제 B도 보면 B는 전체 100분의 모원소 75니까 얘는 아직 반감기 거치지도 않았죠. 모원소에 75%가 남아있으니까 반감기를 거치지도 않았고 요 앞쪽에 있는 거죠. 자, 그럼 A가 당연히 나이가 많네요. 답은 4번. 자, 8번. 그림은 지구로부터 거리가 같은 별, 가와 나의 가시광선 영상이다. 그 다음에 표는 가나의 물리량을 나타냈고, 가나는 주계열성 백색 외성 중 하나다. 이렇게 별의 정체 찾을 때는 HR도를 쓰면 좋아요. 하나는 주계열성, 하나는 백색 외성인데 분광형이 지금 A나 B가 있어요. 그럼 O, B, A, F, G 이렇게 가니까 B가 일단은 표면 온도가 더 높은데 절대 등급이 매우 크네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광도가 작은 거죠. 광도가 작은 애요. 그러니까 B가 백색 외성이죠. B가. 여기 B. B가 아니고 얘는 이름이 나죠. 나. 그래서 나가 백색 외성. 그러면 가는 주계열성. 근데 온도는 더 낮아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나타내고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나의 광도 계급은 태양과 같냐? 자, 얘는 백색 외성이라서 7이고 태양은 주계열성이라고 5. 겉보기 등급은 거리가 똑같은데 실제 밝기가 가가 압도적으로 밝아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은 얘가 더 커야 되죠? 가가 크다. 틀렸고. 별의 평균 밀도는 백색 외성으로 갈수록 밀도 커지죠? HR도에서 일로 갈수록. 가가 더 크냐? 나가 더 크니까 틀렸죠?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광도를 말하는 건데, 이 광도는 절대 등급 보면 되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맞죠? 답은 4번. 복사 에너지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 맥스로 보는 건데, 가가 더 짧으냐? 그럼 가가 온도가 높니? 이런 뜻인데 나가 더 높으니까 틀렸죠. 자, 9번. 그림은 남대서양의 수계 ABC와 염분 분포다 이랬고, 지금 A가 제일 밑에 있고 B가 위에, C가 이쪽에. 남저, 남중, 북심 중 하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남저, 그 다음에 북심.
실제로 북심은 이제 염분도 더 높은 것도 보입니다. 그러면 남중. A는 주로 북쪽으로 흐른다. 맞죠? 평균 밀도는 밑에 있는 애가 크죠? 평균 이동 속력은 B가. 자, 심층수들은 엄청 느리죠. 표층에리가 더 빠르고. 틀렸고 3번입니다. 자, 10번. 그림과는 수소핵융합반응 기억 니은. 나는 현재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 헬륨의 질량비. 자, 중심에서는 지금 수소가 이렇게 없냐면 핵반응에 사용됐고 헬륨은 만들어졌고. 자, CN 보이죠? 그래서 이건 CNO 순환. 요거는 PP 반응. 자, 기억은 틀렸고 태양의 핵에서는 기억보다 니은이 우세하게. 맞죠? 태양의 핵에 잘못 읽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거. 기억이 니은보다. 자, 니은이 더 우세한 거예요. 틀렸고. 그럼 답은 2번입니다. 태양의 핵에서 헬륨의 평균 질량비는 주기열 단계가 끝나면 헬륨이 최대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현재보다 더 큰 게 맞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11번. 그림은 어느 특정 시각의 온대적 기압의 모습과 각 구간들을 나타냈다. 점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평균 기온은 A가 B보다 높냐? B보다 A는 한랭전선 뒤 통과하고 난 다음이니까 기온 내려가죠. 그럼 A가 높을 순 없죠. 평균 풍속은 A가 C보다 느리냐? 자, 등압선 간격도 여기가 좀 좁고 여기가 좀 넓어서 여기가 더 풍속이 클 것 같은데 요거 일기 기호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느린 건 아니니까 틀렸고, 그러면 답은 요거네요. 구름의 수평 분포 범위는 A가 C보다, A는 주로 이제 저군 계열 구름, C는 층운 계열의 구름으로 퍼지니까 수평 규모가 C가 더 크겠죠. 요렇게 이제 구름량을 가지고 풀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12번. 그림과는 어느 은하의 가시 영상. 나는 종류가 다른 은하의 가시와 전파 영상.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보고 알 수 있죠. 이게 전파 은하죠. 그 다음에 나선 은하인데 이렇게 막대기 보여요.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 자, 가에서는 맞는 말. 나의 전파 영상 Z 맞는 말. 그죠? Z. 그 다음에 로브 보이고. 새로운 별의 생성은 가보다 아니다. 가에서 가, 나에서 보다. 자, 이거 아예 읽지 말고. 새로운 별의 생성은 가에서 활발하냐. 나선팔이 많은 애들은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좋은 장소가 되기 때문에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그림과는 어느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를. 그래서 우주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이다. 현재기 때문에 이거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인 걸 알 수 있어요. 대략적인 비율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주의 평균 온도는 계속 온도는 내려가죠. 그럼 T1 시기가 높다. 맞는 말이죠. T1 시기에 감속 팽창했냐? 요거 크기 증가율을 보면 됩니다. 감속 팽창 맞죠? C의 비율, 암흑 에너지 분의 둘 더한 거니까 물질의 비율을 물어보는 건데 암흑 에너지보다 물질 비율은 더 커질수록 실제로는 이제 2대1 이런 비율, 1대2 이런 비율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2대1이면 등속 팽창. 물질의 비율이 더 클수록 우주의 크기가 감속 팽창, 우주의 크기 커지는 효과가 감속 팽창으로 바뀌기 때문에 T1 시기는 지금 감속 팽창, T2 시기는 가속 팽창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물질의 비율은 이때가 더 컸어요. 그래서 T1이 크다. 맞는 말. 5번. 자, 14번. 그림과는 어느 해역에서 수심에 따른 밀도 수온 염분을 자, 일단은 보통 이런 식으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래서 일단 수온을 먼저 좀 찾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확실한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요 깊이 그 다음에 여기도 돼요. 여기에 따른 수온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지금 12도보다 조금 낮게 나와야 되는데 맞구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둘 중 하나가 염분이고 밀도일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표층, 가장 표층 0m일 때 보면 염분이 32예요. 자, 염분 32.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게 염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밀도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은 수온이다. 맞고 수심에 따른 밀도 변화량은 A 구간이 밀도 변화량은 여기가 더 크죠. 이쪽보다. 네, 틀렸고. C 구간은 혼합층에 해당하냐 그랬는데 C 구간은 지금 온도가 바뀌고 있어요.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1번. 자, 15번. 그림은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A 시기와 현재의 자전축 방향, 그 다음 표는 A 시기의 20률 자전축 경사각이래요. 자, 태양이 여기 있는데
현재 시점은 이렇게. 그럼 현재는 겨울인 거죠. 근데 A 시기가 되면 자전축이 이쪽으로 돌아갔네요. 세차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름이네요. 자, 기억.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다. 맞죠? 원일점에서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는, 자, 이거는 문손잡이 그림 그려보면 끝납니다. 여기가 근일점이고 여기가 원일점인데, 원일점에서 거리를 비교해야 되니까 20률이 크면 원일점이 멀구나. 20률이 크면 20률 보니까 0.017, 0.03 A일 때가 더 크겠네요. 멀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 자, 북반구 30도에서 여름의 기온을 묻고 있는데, A 시기는 일단 A 시기는 20률을 먼저 안 보고 경사각을 보더라도 경사각이 더 크니까, 경사가 커지면 여름에 남중고도 증가해서 연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경사각도 A가 지금 크고 현재보다, 그 다음에 근일점이라고 했는데 20률이 더 커질수록 근일점은 태양하고 가까워지죠. 근일점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20률로도 그렇고 경사각으로도 그렇고 디귿은 맞는 말로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다 따져보시고 20률도 따지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경사각만 보고 풀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연습할 때는 20률 연습도 해야 됩니다. 자, 16번.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에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행성상 성운. 거의 이제 소멸되려고 하는 상태. 여기 이제 탄소 핵. 자, 기억 맞고. 성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건 안 생기죠. 태양은 철보다 무거운 것까지 못 만들고 탄소까지 밖에 못 만들죠. 성운을 만든 별의 중심부는 최종 진화 단계에서 백색 외성이 될 수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보통 나오는 복각하고 위도를 좀 뒤틀었어요. XY축을.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자, 2억 년 전부터 현재 사이 남쪽으로 간 적이 있냐 이랬는데,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66. 복각의 크기 값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요거 남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계속 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기억은 맞고. 6천만 년 전에는 북반구에 있었냐?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남반구죠. 6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위도 변화는, 자, 복각이 지금 마이너스 37이고 플러스 38이기 때문에 일단 얘 둘 더하면 7, 24, 15, 75. 근데 복각의 크기 변화랑 위도 변화랑 안 똑같아서 틀렸다 하고 이제 답을 1번을 가셔도 되는데, 실전이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복각이 38도면 대략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7도면 대략 요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정도 차이라서 75도가 되지 않죠. 요게 지금 60도인데 그거보다 안쪽이니까.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가까운 은하와 먼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다. 그래서 지금 숫자를 보면 여기 가까운 은하, 먼 은하 순서대로. 자, 은하의 적색 편이량은, 자, 기준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량, 즉 후퇴 속도를 이용해서 요 적색 편이량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바로 이제 Z죠. 후퇴 속도가 누가 크냐? 이제 결국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기억은 니은보다 더 빠르죠. 기억이 여기구나. 후퇴 속도 더 빠르죠.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속도는 홈런.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긴 한데, 이 기억 니은은 지금 허블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선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기억이 빠르고 니은이 느리고, 거리가 아니라. 우주의 팽창을 지지하는 증거 자료죠. 멀수록 후퇴 속도가 커진다. 가를 통해 구한 우주의 나이. 자,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 그러면 속도는 홈런. h는 r분의 v. 그럼 v분의 r이 요 나이가 되는 거죠. v분의 r이. 그래서 v분의 r을 구해보면 되는데, 여기 선이 있으니까 15 곱하기 10의 제곱.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2 곱하기 10. 요게 가를 통해 구한 나이. 나는,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3보다 좀 작아요. 3 곱하기 10의 4제곱보다 좀 작다. 요거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10의 제곱. 자, 그래서 요 둘을 비교해 주면 되는데, 10 없애고, 그럼 요거는 150분의 2인데, 얘는 제곱, 그럼 요거 2죠. 그럼 100이니까 300인데, 300분의 4. 그럼 2로 나누면 2에 150인데 요게 살아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얘가 더 큰 값이죠.
자, 가를 통해 구한 나이보다 나가 더 크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이 화살표 문제 안 좋아하는데 나왔어요. 그림은 어느 해 여름철에 관측한 여름이래요. 여름. 해류의 평균 속력과 이동 방향.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해서 동안난류가 올라가고 있고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진,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뭐 북한 한류 정도가, A도 방향은 이제 이쪽이니까 A 해역에서는 한류, B는 난류, 맞죠? 우리나라 주변 해류이기 때문에 B 해역에서 흐르는 해류는 여름철이 대체로 강하죠. 네, 맞고 겨울철 B 해역에 흐르는 해류는 주변 대기로 열을 공급한다. 대기와 해류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이죠. 열 운반시키고. 맞는 말 5번입니다. 자, 20번. 이 문제가 좀 제일 어렸을 것 같아요. 그림 가는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도북은 160에서 160. 160에서 160. 그래서 이 180도를 기준으로 동태평양, 서태평양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적도 부근의 해양인 거예요. 적도 부근에. 완전히 서쪽, 완전히 동쪽이 아니라 이 적도 부근에도 구름이 있다 이러면 원래 서쪽으로 갔어야 될, 서안으로 갔어야 될 구름이 일로 왔으니까 엘니뇨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문제에서 조금 잘 몰랐었던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플러스가 편차값인데 서풍. 원래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부는데 평년보다 더 남동무역풍이가 동풍 계열인데 지금 서풍으로 플러스 값들이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원래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게 만약에 약화된다면 이때는 상대적인 값으로, 예를 들어 이게 10이고 이게 7이에요. 그러면 관측값에서 평년값 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즉 서풍이라는 건 이게 편차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역풍이 약화됐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고 엘니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뭐냐, 복사에너지의 편차가 양일 때는 구름의 최상부 온도가 높을 때래요. 복사에너지 편차가 플러스다. 그럼 구름 온도가 평소보다 높을 때. 그럼 이제 온도가 예를 들어서 더 높게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 구름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 구름이 이제 많이 높게 안 만들어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 구름이 아예 없으면 뭐 해수에 의한 이제 높은 적외선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복사에너지 편차가 양이라는 의미는 그 지역이 평소보다 구름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름의 두께 변화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에너지 편차가 A 시기는 플러스인데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지금 구름의 온도가 내려갔다. 구름이 발달했다. 이게 B는 엘니뇨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적도부근 160 지역의 두꺼운 저근형 구름은 엘니뇨 때 발생하기 쉬운데 A가, 자, 그래서 틀렸죠. 나는 B 시기에 해당한다. 이게 엘니뇨 연결되는 거였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엘니뇨 때는 용승이 약해지니까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깊어지는데 라니냐 때는 용승으로 깊이가 얕아지죠. 자, 누가 더 얕냐 이랬어요. 라니냐 때 얕아야 되는데 A가 라니냐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고 중요한 자료들 잘 체크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파이팅!